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신구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분주하게 지역을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유권자들의 관심과 냉철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구례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인지 올바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례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정경태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순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명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미리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경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례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례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주 MBC 스튜디오까지 오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뭘 해야 할 사람인가? 오늘 어떤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건가? 여기 막상 들어오니까 참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나는 국민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버린 구례를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 상대를 비방한 게 아니라 꼭 구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순호 후보입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김순호입니다. 이번 선거는 저와 정경태 후보님, 정현택 후보님 셋인데 아쉽게도 정현택 후보님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아서 함께 토론을 못하게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민선 7기 군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수해 발생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강인함과 저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8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행복지수 전남 1위, 전국 10위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바탕으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경험 있는 저 김순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구례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통질문과 핵심 공약 발표, 그리고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을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정해진 발언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가운데 각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김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최우선 현안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우리 구례가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24번째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돌아오고 어르신들께서는 오래 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자연드림 3단지를 건강을 생각하는 힐링 단지로 조성해서 청년 일자리 1000여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이 문화에 여기에 발맞춰서 거점 스마트 오피스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고급 치유병원을 유치하고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례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유학도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농촌 유학센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민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고 비가림 하우스를 대거 설치해서 특화 작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 위기 반드시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경태 후보입니다. 구례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벌써 한 2년이 돼갑니다. 수해 참사로 인해서 한 2,000세대 이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선에 수해 피해 가족들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홍수 지역에 62세대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분들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청장년들이 결혼을 많이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와 그쪽 자치단체와 연결해서 결혼을 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첫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화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따 다음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 구례는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뭐라고 표현을 한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경태 후보부터 핵심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례의 정서나 구례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례 국민들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선 2기, 3기 군정을 하면서 가장 깨끗하게 했고 가장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몇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 많은 구례 국민들이 저에게 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구례의 마무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례는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산동 질산온천을 가보면은 많은 집들이 철거를 당하고 많은 집들이 문을 닫고, 제가 과거에 군 살림을 맡았을 때 해남분 김부원 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 1,000만 명이 왔었습니다. 경찰 추산. 이런 구례가 지금 민주당 공천자인 서기동 군수와 김순호 군수 두 분 때문에 관광객 200만이 안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관광객이 좀 온 것은 제가 과거에 벚꽃나무를 마라톤 코스 42.195km를 제가 식재를 해가지고 벚꽃 때문에 금년에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구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라고 김순호 후보가 뭔 이야기를 하든 구례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김순호 후보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순호 후보입니다. 핵심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의 핵심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례를 1박, 2박, 3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들의 상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례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160회에 걸쳐서 전국 방송과 SNS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서 4대 권역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권역별 사업 이외에 섬진강 초광역권 관광벨트 사업이나 오산 케이블카 사업, 온천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힐링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례는 천혜의 지리산과 섬진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만 평 부지에 치유 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치유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개선해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흙이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농경지에 유기질 퇴비를 살포를 해서 토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전국의 밥상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200억 원의 수해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100년이 가도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례 관광 느레상스 실현,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미래 농업의 준비, 안전한 도시 조성,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서 당당한 구례, 강한 구례로 도약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지난 4년 공약 이행률 94%를 달성했습니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내실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도록 가급적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김순호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자, 공약집을 보면은 공약집에 국민 화합을 하겠다, 편가리를 않겠다, 뭐 줄서기 낡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말씀이 잘 안 듣기네요. 사실상 25년 동안에 선거를 하면서 네 편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공약집 말씀하신 이 팽가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말씀이야? 귀에 말이 안 듣겨요. 아, 그래요? 네, 크게 하는 게 좀 밥 자, 정신 안 자시는 후보님께서 내세운 공약집에 보면은요, 네. 팽가하지 않겠다, 네? 팽가르지를 않겠다, 네, 네. 예, 또 줄서기 낡을 정치를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김순호 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왔을 때 제가 김순호 군수한테 첫 마디가 절대 군수가 당선이 됐으니까 팽가르기 하지 마라. 두 번째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절대 한 건만이라도 해라. 과거에 당신 전임 군수인 정경태 거이 됐든지 서기동이 거이 됐든지 한 건만 해라.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세 번째는 뭘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개행정을 해라. 나같이 신뢰체육관에서 많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잘했으면 찬사도 받고 잘못했으면 그 지탄도 받아라. 알겠습니다. 네 번째, 아니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예, 이번 시간은 기회가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30초 이상을 못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 건을 주라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뭘 한 건을 주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그 한 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을 팽가르지 않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면은 구례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예. 그러면은 네. 그 학생 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1600한 몇십 명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방금 말씀한 대로 하면은 한 68억 정도 가지면 됩니다. 근데 3천억이 넘은 예산에서 돈 68억 그 우리 학생들한테 지어놓은 것이 그게 나쁩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또 말씀하세요. 후보님, 지금 현재요, 고등학생들 네. 학생 그 교육은 다 100% 무상교육입니다,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신다면서
공약집에다가 네. 무상교육을 해준다 하니까 이게 의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약집에 보면은, 이게 말이 커지네. 소통은 더하고라고 했습니다. 소통은 더하고. 들리시죠? 소통은, 네? 소통은 소통은 더하고라고 공약집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소통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세요. 예. 나는 김순호 후보보다는 군수도 먼저 했고, 의장도 먼저 했고, 지역에서 학교 선배고, 모든 것이 김순호보다 앞에 가는 사람인데, 도정 질문이나 이럴 때 제 초청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도지사가 지역에 와서 도정 질문을 한다든지, 도정 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김순호 군수가 전임 군수한테 예의로 초청 한번 해봤냐고 말이에요. 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선배한테 예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소통의 문제지 네. 예의를 갖추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소통은 만난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자, 소통이 이제 됩니까? 시간은 제가 주도권 네, 시간이니까요. 하세요. 그만하시고요. 저는 소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소통이라는 한 것은 지역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통을 이번에 잘해서 뭘 했냐면요. 천안사 매표소를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소통의 결과라고 보고요. 천사 제가 몇 표소를 어쨌나고요? 철거를 했다고요. 철거를 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소통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저희 구례는 3년 연속 소통 SNS 대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이 소통의 결과인데 예, 김순호 후보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제가 김순호 다음은 정경태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호 군수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전 후보님 김순호 군수님은 시간은 자기 5분 30초 드릴게요. 업무 예.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본인을 검증을 해본다든지 자성의 시간, 아니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 일 있습니까? 저는 업무 능력에서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네?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탁월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 의원 답변을 하지 말고 본인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성도 깨끗하고요. 깨끗하고요. 예. 그러면 어제 서기동 군수가 어저께 전 군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김순호 군수는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못된 사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김순호 군수는 다음에 처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순호 군수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답변할 시간 좀 주세요. 예. 자, 또 그 얘기인데요. 지금 후보님,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의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 예. 자, 그런데 그리고. 아니 나 이야기할게. 자, 그리고. 저 결과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예. 그 결과에 예를 들어서 서기동 군수 말이 맞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제시할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맞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겠습니다. 만일에 맞을 때는 예, 두 후보님. 안 맞습니다. 두 후보님 이 시간은 정책과 공약 분야에 예, 대한 알았습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순호 군수는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전 후보님 건입니까? 이 시간은 정책과 공약에 집중하시고 아니, 다음번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방금 사회자님 말씀한 것처럼 다음에 자유토론 때 아니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고 다음 넘어가야지. 자유토론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책 가지고 하기 정책과 때문에. 공약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후보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순호 후보님께서는 공약도 없고 실천도 없고 어디 뭐 국어책 읽는 것 같이 써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이 인정을 하려는가 그것도 문제네요. 국민은 몸에 다 하려는가. 본인이 지금 어제 바로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걸 귀를 담고 이것 좀 가서 꼭 이것은 비방이 아니라 꼭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이 오는 동안에 몇 가지가 올라왔냐면은 김순호 13가지를 지금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이 몇 건인데 이것 좀 꼭 좀 알아봐 달라고 생방송을 다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사이사님께서는 좀 말기고 있는데 정책 공약을 김순호 군수님께서 과거에도 해가지고 한 건도 해놓은 일이 없어요. 한 건도. 뭐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는다. 이제 얼마 없으니까 사성함 케이블카 뭐 추진 중이다. 추진 중? 사성함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결재권자가 군수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군정을 해놓고 와서 무슨 글을 읽고 앉아서 저는 그런 일이 없다. 사직당국에서도 김순호 군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몇 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답변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해주세요. 예, 자,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줘야지. 사직당국에 고발했던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총 5건이거든요. 한 건은 이게 정책 토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모두 주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주제만 시간이 적으니까.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아니 봅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지금 답변을 받아볼래. 아니 저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되실 문제. 저는 이따가 정책과 비전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알아야 면장하는 자유토론회에서는 말 이따가 있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 머리도 부족하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자, 나 그것은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나 같으면은. 인신공격성 그런데 발언은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후보님, 저한테 빨리 기회 주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 또- 이 자리는 아니, 이 자리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멸진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이제 공통 질문하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다시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따 시간이 부족해서. 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례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차별되는 관광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걸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경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발언 네, 시간은 잘 1분 30초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은 국립공원 1호 지역이고 관광특구 2호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나 그 사찰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함사라는 큰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 사찰 문화라는 것은 관광객이 왔다가 한번 보고 가면은 그 안에 캡이 많이 생깁니다. 캡이 많이 생겨서 제가 산수유꽃 축제, 벚꽃 축제, 여러 가지 남학제, 또 피아골 단풍제 등 많은 축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안 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백화원이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을 많이 끌을 수 있는 것이 100가지 꽃을 숨겨가지고 관광 캡이 생길 때 그걸로 전부 다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원이 되면은 제가 밑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요 좀 보여주세요. 밑그림까지 그렸는데 지금 한 300만 평 여기에 고용 인원이 한 700명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지역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이따 하려합니다. 네.
다음은 김순호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특히 화엄사, 천연사는 이런 문화 자원이 풍부한 전형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례만의 랜드마크를 꼭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성함 관광 개발을 유치하였는데 2천억 원을 들여서 스카이서버랄지 짚라인, 풀빌라, 꽃단지, 전문 음식거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나 용방권역에 사계절 스키장 등 330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는 치유 숙박시설이 부족한 스파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IT 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점형, 숙박형, 연계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이 완성된다 하면은 우리 구례는 남도 내륙의 최고의 관광도시, 또 전국 어디에서도 당당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6곳이 인구 소멸 지역 위험입니다. 그중에서도 구례구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 대책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구례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김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네, 저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보고 주요 방안들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 힐링을 선도하는 산업을 해야 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구례 교육 육성과 더불어서 구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례를 방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작년에 5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LH 임대주택을 건립을 할 것이고요. 또 청년 임대주택도 추가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서 평생 직업 교육을 확대해서 평생 학습 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종합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첫째로 소득이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그다음에 복지, 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어우러졌을 때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 김순호는 구례원 공직자로서의 29년 또 전임 4년의 군수를 재직하면서 종합행정가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정경태 후보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구례 인구 감소는 구례 군수의 잘못입니다. 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답지 못한 행동, 업무를 모르는 거, 이런 것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그 백화원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거기에 고용 창출이 한 70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권태를 안 느낀 것이 꽃입니다. 그 꽃에 대해서 아까 관광과 캡을 맥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농, 기촌, 기왕, 또 다문화, 또 제대군인, 이분들이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서 지원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착이 되겠다. 그걸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인구 감소율을 줄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구례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례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도한 후보가 1분 넘게 발언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경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말을 제가 했는데 도덕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로 뭐 참 구례 군민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답변이니까 듣고 싶지 않네요. 소위 군수 후보라는 사람이 군청 직원을 간통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해결되고 그것을 현금으로 이야기 그만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군수 후보를 나와가지고 앉아서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나친 공격은 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에 확인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사직 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저한테 부탁이 그겁니다. 이것 좀 확실히 알아봐서 공개를 해주라고. 그러면 요 사직 당국에서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참 우리 구례 국민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그만둘랍니다. 우리 김순호 후보님, 예. 구례 관내 케이블카 소리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케이블카를 나왔고 과연 이거에 구례 군의 소득이 있냐, 경제 원칙에 합당하냐, 그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번에 표현했던 간통이라는 표현은 제가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했을 때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관내 케이블카에 했을 때 소득이 있냐? 저는 케이블카를 썼을 때 엄청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나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1년이면 아니 주말에 하루면은 하루에 10,000명이 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저희 구례에 노고단 케이블카 설치됐을 때 저는 장담하건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1년에 300만 명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구례에 모노레일 짚라인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예. 누가 준공했죠? 제가 했습니다, 전공. 누가 준공했냐고 작년에. 제가 했다고요. 그럼 구례 군민은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을 타본 사람이 10,000명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구례 군민은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수백억이 들어갔던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총 16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 이야기를 자,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군수님께서 발주를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근 3분의 2 이상의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왔을 때 이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죠? 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이야기 더 할 것도 자, 없고 왜 준공을 준공을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우리 구례도 짚라인이나 모노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를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했다고 말이야. 아니, 그 이야기는 곧 뭔 이야기냐면은 밀실행정. 제가 어떻게 말씀을- 구례 국민을 무시해가지고 발언 시계를 좀 아니요. 드리시죠.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 제가 답변을 할게요. 뭔 답변해? 지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숨겨놓고 있다가 구례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답변할게요? 자, 준공을 했는데요.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개장? 개장은- 작년에 한 것을 2021년도 한 것을 지금까지 개장 안 했단 말이 그 국민들 자, 제 말씀 근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자, 얼굴 두꺼울 준공이 수가 있을까? 준공이- 참나 미치겠구만. 30절 좀 보장해 주시죠. 아니 30초 보장 이렇게. 자, 준공이 떨어진 것은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준공 아닙니까? 해보셔서 알잖아요. 군수 해보셔서. 그러면 개장식을 해야 하잖아요. 개장식은 6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그 개장도 지금 타 업체에 저희가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6월 달에 해요. 그러면 그때 개장식 할 때 알릴 겁니다. 지금은 준공만 됐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됐죠? 그래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렸네.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군민들을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군수가 굉장히 빨리 간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순호 후보는 시대 네, 감각이 후보님, 가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 30초입니다. 말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밥 안 먹고 말이 잘 안 듣기니까 크게 해주시라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얼마나 어떻게 크게 밥을 안 합니까? 먹는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 좀 크게 하고 그러지. 아유, 제가 감을 드리겠습니다. 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님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저는 도덕성에 있어서는 자부를 합니다. 뭐라고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제가 깨끗하다는 걸 자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 밀실행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분야에서 영향이 없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을 해서 저는 우리 구례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저는 일익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했던 그 벚꽃에 대한 것은 제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벚꽃과 산수꽃을 이용해서 이제는 구슬도 끼워야 보배가 됩니다. 이것을 전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 것이 제가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봄이죠. 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저는 이 관광객들을 이제는 1박, 2박, 3박을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수로 가지 않게, 타 지역으로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밀실행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밀실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순호 후보가 군수 4년 동안에 김순호 후보가 밀실행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구례 군민이 뭐라고 할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생각해 보냐고. 저는 밀실행정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을 암만 여기 있는 듯하고 뭐 벚꽃인지 뭐 칭찬을 하고 싶어? 말은 조심하면 좋겠고 도덕성에 문제가 두 없었다? 후보님 서로 존중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감정 인사하고 변호사 5명 선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변호사비는 누가 냈는가? 밑반찬 지원사비 빼먹은 사람 수해 폐기물 처리장 조작 보조금 유용 관련 군수 여동생 수의계약 체결 232건 보도건 군수 측근 일가 몰아주기 한국일보 보도건 하수정말 처리장 복구 16억대 사업 수의계약 특혜 보도건 실내 수영장 개보수 부실공사 의혹 보도건 구례 수해민 울림 불량주택 수의계약의 브로커계획 의혹 보도건 자, 제가 이제 발언할게요. 공익신고 청소 노동자 인사조정권 이거 도덕성과 전부 다 관련이 되는데 잠깐만요. 도덕성에는 네, 아무 이번 문제가 토론은- 없었다는데 자, 제가 김순호 주도권을 합니다. 후보 주도권을 자, 그만하세요, 그만. 알고 있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예. 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네 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누가 했습니까? 내가 시켰어요? 아니죠. 후보님 한 것이 아니고. 자, 누군가 감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밑반찬 사업은
다 제가 오히려 우리 군청 직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가 종결됐고요. 수해 피해에 대한 이 횡령 사건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름만 끼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군수 여동생 일가 몰아주기, 이것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시죠? 이것은 무혐의 종결됐기 때문에 저도 이게 대한 무고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에 대한 잘못된 공사였는데, 이것도 모든 일은 군수라는 자리는 사업을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하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산지동이 잘못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겠죠. 그게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걸 누가 제보를 줬는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후보님께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제가 또 물어볼까요? 예, 여쭤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직원이 군수를 고발해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군수가 패소를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도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주도권이니까 이 직원의 직권남용 고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직원이 제가 파견을 보냈거든요. 파견을 보냈는데 자기한테 동의가 안 된다 해서 동의 없이 했다 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인데, 저희는 파견을 보낼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보냅니다. 예, 후보님 시간이 예. 다 됐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례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김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아, 예.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전국 최초로 읍면단위까지 지역발전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대화, 장터대화 등 다양한 소통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행정 결과로 30년간의 수건인 천사 매표소를 철거를 했고요. 또 오산 명승구역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소통 어웨이즈 종합 전국 1위 대상을 차지했고요. 또 3년 연속 소통 대상을 안았습니다. 또 소통 행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5개 지자체에 주는 지방자치 CEO에 제가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 화합을 도모할 것이고요. 여러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제가 받아들여서 쓰겠습니다. 특히나 읍면별로는 고보와 같이 특화 작물을 육성해서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고요. 특히 청년 스마트팜을 확대해서 청년들에 대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례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로 뭉치고 단합하고 있습니다. 강한 구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경태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소통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단어는 소통. 군정 보고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 것이 소통입니다. 그게 소통입니까? 군정 보고는 군정 보고답게 전체 국민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면사무소 조그마한 회의실에 앉혀놓고 민주당 자기 측근들을 앉혀놓고 그게 소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구례군에서 국민들이 일 잘하고 깨끗하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돌아가면서 주는 상. 자기 집권당이 그 상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소통은 공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걸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밀실행정같이 조그마니 모여서 그 소통을 해갖고 그 상을 받았다는데 그 상 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네요. 저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떻게든 간에 국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단 반번이라도 봉사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 나 이렇게 시간이 생각합니다. 다 됐습니다. 공통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닥쳤을 때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섬진강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태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2020년 8월 8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 날이고 구례 5일 시장 날입니다. 그 한날 김순호 군수님께서는 관내에 없고 관내에 계셨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우가 쏟아진다 뭐한다 한디 비상근무자도 별 없이 가가지고 순천 모 영업집에 가서 뭘 자셨는가 새복에 오셨습니다. 2시 10분인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구례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말도 하기 싫네요. 그런 분이 수해에 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소위 군 살림을 맡고 있는 책임자란 자가 기상청에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이 난리를 칠 때 관에 가서 비싼 참치에다 술나 마시고 새복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 과연 군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리랍니다. 예, 다음은 김순호 후보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새벽에 왔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다음에 근거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리 김홍석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같이 술자 여신 분이 뭐 이야기. 네, 김순호 후보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섬진강 수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총 저희가 예산 확보를 지금 2,200억 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으로 저는 제박이 낮은 곳을 모두 다 높일 것이고요. 특히 또 내수로 인해서 침수되는 곳에는 배수 펌프장을 모두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119 안전센터는 우리 구례 소방서로 승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인력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또 드론 실증 사업 등을 디지털 드론 뉴딜과 함께 또 그린 뉴딜을 재예방 사업에 침복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홍수 지역에 포함된 62가구가 배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상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의회와 저희가 합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김순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고 또 그 단결된 힘을 전국에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은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구례는 전 국민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작년 말 결산 예산이 5,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6천억 원 시대를 맞이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검증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경험 있는 저 김순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신 정경태 후보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경태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업무를 너무 모르니까 섬진강 홍수 뭐 몇천억을 준비하고 있는데 섬진강은 직화라천입니다. 전 국가천이기 때문에 군하고는 업무가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뭘 모르는 사람이 또 그것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겁니다. 업무를 알아야지. 알아야 면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밀실행정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 잘 보셨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살림을 누구한테 맡겨야만이 되겠는가. 그리고 요새 유언비어 저 면단이 미자원 주인 또 뭐 가수 데리고 다니면서 김순호 군수가 나오니까 정경태가 접을 거라고 이런 유언비어 오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구례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후보자의 방송 연설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설에 나온 후보자는 기호 5번 무소속 정현택 후보입니다.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연설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그럼 정현택 후보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